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손녀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는데 이 초대장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김정은이라는 3대 악마가 다스리는 웃음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사는 노예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지도자 동지는 만수무강하셔야 할 터인데 라고 걱정합니다. 간첩선이 국군에 발각되어 격침 직전으로 몰리면은 전보를 칩니다. 경애하는 수령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전보를 치고 자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가족들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도 웃어야 합니다.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를 것 없어요 라고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항상 웃음꽃이 피는 지옥이 북한입니다. 그곳으로 오라는 호출인지 초대장인지 모르는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아들뻘 되는 독재자에게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불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북한에 살면서 자유혼을 잃지 않고 목숨을 걸고 원고를 한국으로 보내서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고발이란 소설의 저자 반디는 붉은 세월이라는 시집에서 붉은 백성의 노래란 제목의 시를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수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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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늘, 우리는 벌레. 아무런 벼락이나 다 내리십시오. 그저 사랑한다는 그 말만 말아줍시오. 그 작은 소원만을 들어준데도 쭉 물어 찢을 생각 안 나오리다. 사랑한다는 자애로운 이 김일성, 김정은 이 세 악마적 독재자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수백만. 그런 자들이 꾸민 지옥, 웃음 지옥으로 오라는 초대장을 기꺼이 받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독배를 마신 겁니다. 이 지옥은 거짓으로 버팁니다. 진실이 들어가 버리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진실의 난로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눈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올 수 없고 북쪽으로 부르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옥을 유지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거짓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위, 피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독배를 마신 셈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른다.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모른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인권과 민주를 내세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한 행동보다는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의 노력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합니다. 한국의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필자가 장명한 핵인종이라는 그룹의 세력이 있습니다. 북핵을 사실상 방조하고 인권 탄압에 침묵하고 북한 정권에 굴족하는 그룹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또다시 북한을 방문하여 아들뻘 되는 세습 독재자 앞에 선다는 것은 국가의 권위,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상식과 인륜에도 어긋납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헌법 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돌변시키는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 우호국 일본과는 더 멀어지고 적에 더 가까이 갔으며, 그리하여 국민과 국가와 국익보다는 반역 집단의 수괴를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그의 평소 이념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실수한 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9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인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국회가 제정한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의 존재 근거인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인정하려는 그의 정책과 더불어 이런 건국 부정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를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촛불 세력에 대한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지자들에겐 유리하게, 반대자나 비판자에겐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범법자에겐 부드럽게, 법 집행자에겐 잔인하게. 선거로 집권한 사람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것처럼 말하고 촛불혁명의 완성을 주창하는 것은 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헌법 위반입니다. 거의 대내 대북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헌법과 사실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민주, 반법치, 반문명의 성격을 띱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국채 변경적 개헌을 통하여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종북 사회주의 독재의 나라로 바꿔치기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국채 변경 개헌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개헌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파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굴종을 남북 화해로 위장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의 재개까지 반대하고 한미 관계를 파탄내고 사회주의 독재를 허용하는 개헌 추진과 6월 선거에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김정은의 음모도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지금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므로 문재인 정권만이 김정은을 껴안으려 한다면 그럴수록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하면 미국은 오히려 서울 방어 의무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안에서는 선동 언론과 정치 검찰과 자경화되는 운동장으로 변하고 있는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켜 일정한 지지율을 유지시켜 주겠지만은 대한민국만 떠나면은, 국경만 넘어서면은 거기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말장난이나 선동이 아니라 실력만이 통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 세상, 국제사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밝은 세상을 버리고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옥에서 온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한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날 때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그것은 승객들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의 책임입니다.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잔인한 자를 동정함으로써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 탈북자, 북한 주민, 국군 포로 등에게는 잔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김정은의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공존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이 민족주의는 인류의 적인 인종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